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 소식을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바빠서 하루 걸려서 이렇게 방송을 올렸는데 가능하면 매일 방송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하루라도 이 방송을 쉬면 뉴스가 쌓여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소식이 급합니다. 중국 관세 이런 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미국 상황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주가 폭락과 트럼프 위기. 지금 글로벌리스트 세력들, 이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정부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장했으며 도지를 이용해서 자, 미국 정부의 이제 돈의 흐름들 이런 것을 분석하고 부패한 것들을 이렇게 탐지해내고 있습니다. 이러자 기존의 이제 리버럴 세력들,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정쟁을 시작하자 지금 이제 트럼프를 맹공격하고 있죠. 과연 주가 폭락이 트럼프 위기일까? 피터 틸, AI가 관세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1포인트 3% 빠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반등했다가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이것이 다시 하락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인데 어쨌든 미국 증시는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조정입니다. 건강한 조정입니다. 이 미국 증시에 상당히 많은 거품이 끼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매그니피센트 7 여기에는 엄청난 버블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폭락 자체는 미국 경제 위기다 이렇게 이제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리버럴 세력들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시작해서 주가를 폭락시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있든 없든 주식은 결국 이 본질 가치로 이제 회귀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을 얻고 또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주식 시장 움직이는 거, 저는 이제 비관적으로 봐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국채 금리죠. 그리고 전체적인 달러의 가치입니다. 오늘 금값이 3,400불을 돌파했습니다. 한 1년 전에 금이 한 2, 3년 내에 4,000불까지 갈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올해 지금 한 7, 8개월 남았습니다. 이 3,400불 여기서 이제 600불만 더 오르면은 바로 이 4,000불을 찍어버리죠. 이런 일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빠른 급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런던이나 뉴욕 이런 데 이제 금 시장이 있습니다. 이 선물 시장에서 선물을 이용해서 이제 정부 그리고 어떤 거대한 금권 세력이 금값을 강제적으로 억누르고 세계 유동성이 미국 국채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자 쇼스퀴즈가 발생한다. 이 매도를 이제 공매도를 쳤는데 가격이 치솟게 되면 이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금값이 급등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그리고 이제 영란은행에 진짜 금이 있는가? 한국도 이제 금을 영국에 맡겼습니다. 과연 그 금이 제대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죠. 어쨌든 금값은 급등하고 금을 그동안 사모은 인도,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하하하고 있습니다. 이 금값이 급등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는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험선은 한 10년물 기준으로 한 4.85. 만약 이것을 넘게 된다면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국채 여기서 엄청난 평가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2023년 10월에 있었던 미국의 이제 리저널 뱅크의 위기 그것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들이 직접 투자한 이제 국채 자산 이것의 평가손이 발생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은 만기 홀딩 작전으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무관하게 일단 평가손이 발생한 거죠. 만약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그럼 조그마한 은행은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한 4.85, 4.9 이것이 위험선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결국 이런 이제 주가 폭락이나 금값 급등 그리고 엔화와 스위스프랑 안전자산 이들의 가치가 오르고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어떤 이제 미국 경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 주식시장의 거품 이것은 어느 정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미국의 이제 국채 너무나 많이 발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언젠가는 금융시장에서 한번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그 테스트 작업이 2023년 10월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여기서 누가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 통계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2트릴리언 달러가 좀 더 늘었죠. 미국의 국채 위기가 올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예측입니다. 이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작년, 재작년 그 전해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금융인이라면 자 바이든이 이렇게 많은 돈을 찍어내고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금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값 상승에 베팅한 사람들 한 3, 4년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측대로 지금 3,400불을 돌파하고 4,000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4,000불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공적부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맹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국채 때문에 바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누가 미국을 이렇게 이제 멍들였나? 결국 조지 W 부시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을 하면서 미국의 기초 체력을 고갈시켰죠. 낭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이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똑같은 짓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것을 바꾸려고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집권 초반 2년 내내 그 탄핵도 당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운신의 폭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바이든이 들어서고 결국 다시 이제 트럼프가 들어선 거죠. 이 문제 손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미국 국채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미국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일반 이제 미국인들이 투자 뮤추얼 펀드라든가 그리고 다이렉트로 사는 경우도 있고 자, 이 기업들이 또 사는 경우도 있죠. 은행들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한 8트릴리언, 34트릴리언 2023년 기준입니다. 이때 기준으로 한 8트릴리언 3분의 1이 조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많은 이제 미국 국채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했는데 중국이 투매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취임하고 중국은 국채를 좀 사들였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이 조금 팔았을 뿐입니다.
겁니다. 최근 국채 가격 하락의 주범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제 금융기관들 이들이 뭐 이제 순수하게 금융시장 논리로 국채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파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적 부채 중에 대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 3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건강한 것이 아닌가. 미국 국민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거죠. 자, 이것은 다른 종류의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고 이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가장 많은 국채 투자자가 만약 미국 국민이다, 미국 금융기관이다. 미국 국민들의 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제 심각한 소비 위축을 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미국의 내부 소비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두 군데 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은 외국에서 자본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 투자하는 거죠. 미국 국채의 매력도를 이것을 이제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자꾸 이렇게 연준에다가 금리를 내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이제 금리가 하락할 것 같다,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연준에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금융시장에서 약간 이제 마일드한 위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주식시장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언젠가는 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 때 이 문제가 이제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왔고, 동시에 이제 트럼프는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죠. 관세 전쟁, 저는 여전히 자, 쌍방간의 타입을 통해서 미국에 유리한 것을 끌어내기 위한 거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제 이 협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이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면 어느 정도 미국에 유리하게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으로 치닫는다. 100% 콜 받고 하나 더 200%, 300%. 자, 이런 식으로 때리게 되면은 이제 비이성적으로 치닫는 거죠. 결국 어느 시점에 이제 뭐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이들과 이제 트럼프는 만나서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조금 이제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고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먼저 피터 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펠 공동 창립자죠.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피터 틸은 냉동 인간의 자신을 등록해 두었습니다. 만약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 죽기 직전에 냉동을 해달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그때 해동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존 론데일 방송에 나와서 정부와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 페이펠 창립자 피터 틸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존 론데일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AI에 대한 비전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도지가 이끄는 혁명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터 틸 그리고 이제 진행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가 한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것은 자, 지금 도지가 들어가서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부 내에서 벌어지는 뭐 횡령, 사기 이런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수천 명을 기소할 수 있다. 바로 이 딥스의 이론들을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을 혁명적인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연방 정부 내에 또아리 치고 있는 부패한 뱀들 이들을 끌어내서 이제 감옥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압박하고 연방 정부 미국을 개혁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USAID를 터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사기죠.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의 글로벌 아젠다를 위해서 자, 미국의 혈세를 낭비한 겁니다. 이런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관련돼서 이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6천억 달러 규모의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교역. 자,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I가 이용되고 있다. AI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트럼프는 자,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뭐 관세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는 전 세계 이제 국가들 이들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낸다.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이제 전략은 생산을 베트남으로 이전한다. 자, 뭐 신발 만들고 뭐 가발 만들고 이런 것을 자, 미국 사람들이 하진 않습니다. 결국 이것을 중국 대신에 누가 대신 해줘야 되는데 베트남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략도 사실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트남 내 투자한 뭐 가발 제조업체, 신발 공장 이들 중 상당수는 또 중국 자본이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ม็xi코, 남미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이런 데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경공업 제품들을 이들로 하여금 만들게 한 다음에 또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어쨌든 미국은 베트남 사람들이 이 중국인들만큼 머리도 똑똑하고 또 근면 성실합니다. 한국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이 중국 사람들만큼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다른 어떤 경공업 배후 기지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것이 AI를 이용한 목표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확장적이진 않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한국인과 똑같이 똑똑하고 근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어떤 배후 생산 기지로 이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뭐 일부 한국인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경쟁자 중국을 고립시키고 다른 나라들과 미국이 연대를 한다. 뭐 이런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AI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AI가 시키는 대로 지금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나온다. 글쎄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 지금은 쏟아내는 거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고 베트남을 미국의 이제 주 생산 근거지로 만들고 이런 계획들은 이제 중국이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성공할지 여기에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이 관세 정책으로 지금 미국이 오히려 조금 고립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이 빈번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동남아시아 국가도 지금 이제 중국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조금 고립되는 느낌 이런 것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세 문제는 어떤 드라마틱한 세계의 어떤 뭐 지정학적인 구도를 바꾼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이건 뭐 관세 정책으로 극적인 어떤 세계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미국은 지금 그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죠. 그래서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각국들과 협상을 해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뭐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끌어내면서 일단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피터 틸의 이런 이야기 이것이 과연 맞을까? 그리고 트럼프가 AI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 경우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극단적인 낙관주의 그리고 극단적인 비관주의 이 둘 다 나쁘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은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낙관주의 리버테리언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버려둬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자, 둘 다 게으르다는 거죠. 결국 온건한 낙관주의. 우리가 노력하면은 무언가 개선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 뭐 이것은 미국 정책을 떠나서 아주 올바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술이 여전히 세계를 혁신시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앞으로 25년에서 30년 동안은 테크놀로지가 진정한 발전을 만들게 될 것이다. 뭐 AI든 여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뭐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파워 그리고 이제 뭐 경영학적인 어떤 혁신 이런 것보다는 하이테크가 세계를 이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피터 틸은 이야기하고 젊은이들에게 테크놀로지 부문에 이제 종사할 것을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도지, 이 도지가 지금 미국의 혁명을 이끌고 있는데 피터 틸은 이 혁명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파들 글로벌리스트, 네오콘도 있고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리버럴 세력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지치고 아이디어가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때 쏟아낸 LGBTQ 그리고 로우전 불장난질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그리고 뭐 아이디어 빈곤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뭐 기후 사기극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첫 임기 이때는 맹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무능한 부시 공화당과도 다르다. 진정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터 틸은 시청자들에게 이런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수조 달러의 어떤 기회가 있다. 아직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구현되지 않은 어떤 솔루션을 찾아라는 거죠. 어떤 기성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것, 뭐 세상에 다 알려진 것, 이런 것을 피해서 여러분들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는 거죠. 경쟁이 전혀 없는 일종의 이제 니치 마켓을 찾는 겁니다. 자, 틈새 시장이죠. 여기에 수조 달러의 기회가 있다. 이렇게 시청자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거 미친 짓이야. 그거 해서 뭔 돈을 번다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기성 프레임에 갇혀서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자, 남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당신만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파헤쳐라.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연방 정부는 6조 5천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4조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자가 이제 2조 5천억 달러나 발생하는 거죠. 자, 이 현실을 일단 먼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재미가 없을 거다. 이것은 뭐 일종의 경고입니다. 연방 정부 이 비대한 코끼리. 자, 이것을 뭐 분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는데 그게 재미있을 수는 없죠. 자, 지금 그동안 수많은 일들이 발견되어 있는데 자, 60% 정도 이제 연방 정부가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있는데 60% 정도는 일종의 이제 인탈먼트, 이 특권입니다.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연방 정부는 일종의 사기적으로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서 돈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펜타곤이나 이런 데서 그냥 뭐 1불짜리를 80불에 사고 뭐 이런 짓이죠. 그리고 40%는 디스크레셔너리, 이것은 재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쓰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권력 과시죠. 이런 것도 상당수 이제 발견했습니다. 결국 엄청난 규모의 낭비가 지금 연방 정부에서 이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사기적인 횡령적인 속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권력 남용 이런 것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지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밝혀내고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대체될 수도 있고 또 AI가 필요 없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뭐 명백한 사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겁니다. AI 없어도 대체 가능하다. 아예 없애버리면 되죠. 그리고 AI 제조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다시 가져올 것이다. AI가 들었으면 해고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AI가 여러 가지 뭐 환경 관련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자, 일단 먼저 미국은 정책적으로 반산업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재개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바탕을 만들면은 AI를 이용해서 제조업 혁신을 할 수 있다. 일단 피터 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네슬레, AI를 이용해서 또 로보틱스, 자, 이 오토메이션으로 일자리를 줄여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이렇게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졌다. 아무것도 추가되지 않았다. 뭐 이런 사례도 올렸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미국 내에 이제 제조업이 들어오게 된다. 뭐 큰 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만약에 제조업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유관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터 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오토메이션, 뭐 로보틱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자, 공장 자동화를 하고 일단 제조업을 확대를 하면은 유관 업종 그리고 뭐 부가 창출되니까 또 미국 내에서 뭐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자,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이제 큰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피터 틸은 뭐 이 기술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신화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이런 이제 개인적인 논쟁은 배제하고 AI가 미국의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이 관세 정책까지 주도하고 있다. 글쎄요, 이것은 뭐 상당히 많은 이제 논쟁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관세 전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는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각국과 협상
협상을 한다. 물론 지금 트럼프는 황당한 요구를 이제 각국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한덕수 총리랑 또 이야기를 했는데 한덕수는 무조건 들어주겠다.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지금 한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국은 미국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비이성적인 어떤 흐름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협상은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각국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EU라는 어떤 이제 글로벌리스 새로운 공룡 이런 것들을 해체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서유럽에 빼앗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중국이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이 소프트 파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소프트 파워와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지금 이제 유럽이죠. 서유럽입니다. 자, 이들과의 대결, 이것도 이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대결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노란 딱지가 붙어서 1, 2부로 나눴습니다. 2부는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